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평생교육. 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생활, 평생교육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생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는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고 전문가나 일반인이 도움을 주는 방식이 아닌 당사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힘을 북돋우는 능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조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과 권리 옹호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조단체가 왜 중요할까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시작은 만남 그 자체의 의미를 두다가 만남이 거듭되면서 구성원들과 평등하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고 당사자들에게 동년배 문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며 동료들과 서로 믿고 의지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조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때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실현할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조단체가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한 이유는 스스로 만든 단체이고 스스로 결정하면 좀 더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단체에 참여하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사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자조단체는 회원들로 구성되는데요. 단체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단체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회원이 함께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뜻에 맞는 회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조단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회원들 중에서 단체를 대표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임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회의나 단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는데요. 회의나 활동 시간을 지켜야 하고 회비는 정해진 날에 내야 합니다. 모든 회원들은 다른 회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체에서 회원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들은 놀리거나 때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회원들은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뽑은 임원들의 말을 잘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조단체를 준비하려면 우선 구성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단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나이나 성별보다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 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 선배, 후배 등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자신이 원하는 단체에 가입해야 하며 자조단체의 목적, 단체 활동 내용, 회비, 모임 횟수 등의 회원 모집 관련 정보를 잘 알아보고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체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어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는 부모, 지원자, 전문가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지원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모가 지원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조단체의 지원자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가 자조단체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자조단체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자녀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하는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참여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다 같이 활동을 하는 자조단체이면 더욱 좋습니다. 자조단체를 도와줄 지원자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조단체를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자는 회원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회원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조단체의 회원은 누구나 평등해야 하며 어떠한 사안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조단체에서는
노래나 영화 보기, 또한 맛집을 찾아갈 수도 있고 운동 및 등산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체를 통해 큰일을 하기보다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중증일 경우 자조단체에 참여를 꺼려하는데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을 수 있으므로 자조단체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자조단체는 구성원 관리를 위해 회원의 역량을 키우고 단체의 자부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칙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단체의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단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모임이나 활동 후 평가회의는 단체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조단체에 참여하려면 지역에 있는 장애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부모단체 등에 문의하세요. 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자조단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따른 자조단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별도의 자조단체가 없는 경우 자조단체 구성을 요청하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러한 작은 단체에 꾸준히 활동하다 보면 한국 대표적인 자조단체인 피플퍼스트인 지역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전국의 발달장애인이 모이는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조단체에서 발달장애인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그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단체를 오래 하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며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가한 모든 사람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잘 운영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회의나 모임 시간을 잘 지키고 회비는 잘 내고 있는지, 회원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단체에서 잘못한 점이 있거나 말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혼내거나 다그치지 말고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갈등 해결 방법 등을 겪은 내용을 토대로 자녀를 지원해야 합니다. 자조단체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한국 피플퍼스트 사무국과 피플퍼스트 서울센터가 문을 열고 당사자 중심의 피플퍼스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플퍼스트는 전국위원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의 요구사항을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단체 지원자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회원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원자가 위에 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결정한 일에 참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곤란해하고 있을 때 주저 말고 도와주고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주며 어린아이 취급을 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2조에 평생교육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므로 성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연적인 것이 아닌 일정한 계획하에 교육의 의도를 갖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교육의 개념적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장애인이 성인으로서 자신의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성인기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분류하고 영역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결함으로 인해 학력 보완 교육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학력 보완 교육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이 덜어 있을 뿐 대부분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성인으로서의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부모의 보호와 통제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고 받아주고 돌봐주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자녀의 삶을 더욱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과 결정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성과 인지가 낮지만 성인으로서 인정해주고 믿어주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자녀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체육센터,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에서부터 취미, 여가, 스포츠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교육기관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다니던 곳, 친구가 다니는 곳, 환경이 좋은 곳 등이라는 이유로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선택을 할 때에는 부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선택과 자기 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 자녀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기관을 살펴볼까요? 먼저 자녀가 행동 문제, 고도 비만, 신변 처리가 어려운 중증 발달 장애인일 경우에는 서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 형태이며 중증 발달 장애인이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발달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은 강좌별, 회기로 운영되며 원하는 강좌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우선인 요보호 발달 장애인은 중증을 위한 주간보호 시설이 맞는데요. 이곳은 돌봄이 주 목적입니다. 고등교육 욕구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특별전형대학교인 호산나대학교, 대구대학교, 나사렛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교육과정 또는 대학교육과정 형태로 운영됩니다. 또 교육 목적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도 있는데요.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고용공단 능력개발원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복지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취미 여가 문화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복지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단체를, 체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복지관, 두빛날의 문화체육센터,
곰돌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권리 옹호와 관련해서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주간활동 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시설과 주간활동 전담 제공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 내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프로그램과 제공기관을 선택하면 제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주간활동 서비스로 낮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직업준비, 학습, 여가문화, 체육, 취미, 사교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으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국민평생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학습 진흥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실행하고 평생교육 실태조사 등의 주요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확대, 광역규모 취창업,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 개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및 의사소통 기기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여 그동안 소외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과정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도 있는데요. 다운복지관 평생교육대학에서는 자립컨텐츠학과와 문화컨텐츠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모자애복지관에서는 성모재활대학과 문화여가 도담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도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교육과정은 전공과 교양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현복지관에서는 충현비전학교에서 기독교 복지학과와 공연예술학과, 미래준비학과를 운영 중이며 성민복지관에서는 성민교양대학, 자립대학, 성인기자립 생활훈련 발자국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는 한우리문화대학을, 성분도 복지관에서는 성분도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취미, 여가생활 등 당사자를 위한 단체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조단체를 통해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삶의 터에서 배우고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아 존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